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후의 법칙 지혜 수첩의 시간입니다. 건강한 몸의 지혜가 깃들면 그것이 바로 황금기다. 오늘도 이 영상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 특히 60대, 70대, 그리고 80대 어르신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이창우입니다. 올해로 을 바라보는 60 나이이고요. 30년 넘게 노년 건강 상담을 해온 의사로서 또 한 사람의 어르신으로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살아보니 느낍니다. 약보다 중요한 게 있고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으며 가족보다도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 이 채널을 처음 찾아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노후의 법칙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확실한 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정보, 따뜻한 지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삶의 지혜 한 조각 함께 나누어 볼까요? 제 이름은 이창호입니다. 저는 올해로 60세이고 치과의사로는 30년 넘게 진료를 해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입속을 들여다보며 살아왔죠. 그 안에서 저는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 절대 잊지 못하는 건 이겁니다. 이가 건강해야 밥이 맛있고 밥이 맛있어야 인생이 즐겁다. 그 말이 정말 뼛속 깊이 와닿습니다. 어르신들 중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나이에 뭘 새삼 치과를 가나? 틀니 하나 끼고 그냥 살면 되지. 또 어떤 분은 이가 시려서 물로 헹구기만 해요. 칫솔질하면 아프니까 하시고요. 어떤 분은 나이가 드니 입이 자꾸 마르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이런 말씀들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한 가지, 구강 건강이라는 게 단순히 입속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지고 입냄새가 나고 밥 먹는 게 불편해지고 그렇게 되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웃는 것도 어색해지고 자신감도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구강 건강은 우리 몸 전체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는 제2의 심장이다. 그저 지나가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과학적으로도 이 말은 근거가 있습니다. 한 조사에서는 심한 잇몸 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 사망률이 무려 46%나 더 높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만큼 구강 건강이 몸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만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강석호 어르신 72살이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찬물도 못 마시겠어요. 설렁탕도 시켜서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분은 하루에 3번씩 이를 참 부지런히 닦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세게 닦으셨던 거예요. 세게 문질러야 잘 닦이죠.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그 결과 잇몸이 내려앉고 치아 뿌리까지 다 드러나서 몇 개는 결국 빼야 했습니다. 어르신들 중엔 예전부터 양치할 때 피가 좀 나야 제대로 닦는 거다라고 믿으셨던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건강한 잇몸에서는 피가 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양치는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칫솔을 선택해서 잇몸과 치아 사이 경계에 칫솔을 45도 각도로 대고 작은 원을 그리듯 천천히 닦아야 합니다.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쓸어내리듯 닦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혹시 전기 칫솔 쓰시는 분들은요, 그냥 가볍게 치아에 대기만 하시면 됩니다. 힘줄 필요 없어요. 칫솔이 알아서 진동으로 닦아줍니다. 박순자 할머니 82이신데요. 평생 동안 아주 부드럽게 양치하시는 습관을 지켜오셨어요. 그 결과 지금도 자연 치아가 20개 넘게 남아 계십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덕분에 식사도 잘하시고 표정도 환하시고 말씀도 또렷하게 하십니다. 반대로 틀니 끼고 오시는 분들 중엔 왜 이렇게 빨리 이를 잃었을까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 이유를 찬찬히 살펴보면 대부분 올바르지 않은 양치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루 양치 횟수예요.
하루 한 번이면 되지 아침에만 닦아요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그건 젊을 때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침도 줄고 구강 내 환경도 많이 변하거든요. 하재복 할아버지 75세이신데요. 이제 와서 충치가 생겼다니 전 평생 아침에만 닦았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입안이 마르고 음식물 찌꺼기가 잘 씻겨나가지 않다 보니 충치가 한꺼번에 여러 개 생겼습니다. 가장 좋은 건 하루에 3번 양치하는 겁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는 꼭 하셔야 해요. 밤에 침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세균이 가장 활발히 번식하는 시간이거든요. 외출 중엔 칫솔질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땐 물로 입만 헹궈 주셔도 큰 도움이 되고요. 요즘은 휴대용 구강 청결제나 일회용 치실 같은 제품도 많이 나와 있어서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어르신들 손에 잘 맞는 제품도 많아요. 이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무조건 치과 가세요가 아닙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라도 기억해 두셨다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신다면 100세 시대에도 치아로 씹고 말하고 웃을 수 있는 삶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엔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절대 하면 안 되는 6가지 구강 습관과 그 해결책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도 꼭 함께 해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속 건강이 여러의 인생 건강입니다. 함께 지켜가 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6가지 잘못된 구강관리 습관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30년 넘게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가장 자주 듣고 또 가장 흔히 보아온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하고 계신 습관은 없는지 마음속으로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가 건강하면 밥이 맛있고 말이 또렷하고 사람들 앞에서 활짝 웃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치아 건강은 단지 입속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 대인관계, 영양 상태, 심지어 우울감까지도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입이 불편해지면 잘 안 씹히고 그럼 밥도 대충 넘기게 되고 소화도 안 되고 체력도 떨어지고 하루하루가 피곤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출도 줄고 말수도 줄고 결국 마음까지 우울해지는 겁니다. 결국 입안 하나가 몸 전체를 흔드는 거예요.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저지르시는 습관은 이를 너무 세게 닦는 겁니다. 깨끗이 닦으려면 세게 문질러야지요라는 생각 정말 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게 닦다 보면 오히려 잇몸이 상하게 됩니다. 잇몸이 점점 내려가면서 치아 뿌리가 노출되는데 이 뿌리 부분은 아주 약해서 찬물만 닿아도 시큰거리고 충치도 잘 생깁니다. 이걸 잇몸 태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 진료실에 오셨던 최명호 어르신 72살 되셨을 때 찾아오셨어요. 평생 이를 아끼신 분이라 하루에 3번씩 아주 정성껏 닦아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 강하게 문지르시는 습관이 있으셨던 겁니다. 결국 잇몸이 많이 내려앉았고 치아 뿌리가 다 드러나서 결국 몇 개는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정인자 할머니는 82이신데 부드러운 칫솔로 치아와 잇몸 경계를 천천히 문지르는 방식으로 평생 양치해 오셨어요. 지금도 자연 치아를 20개 넘게 유지하고 계시죠. 그러니 양치는 세게가 아니라 부드럽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칫솔모는 부드러운 걸로 잇몸과 치아 경계에 칫솔을 45도 각도로 대고 작은 원을 그리듯 천천히 닦아주셔야 해요. 전기 칫솔 쓰시는 분들은 그냥 치아에 살짝 대고만 있어도 됩니다. 칫솔이 진동하면서 알아서 닦아주니까요. 힘주지 마시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 분 한 분, 김남순 어르신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81살이셨고 진료실에 오셨을 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밥 먹기도 힘들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말하다가 자꾸 발음이 어긋나니 그냥 조용히 집에만 있게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치아 치료부터 시작해서 잇몸 관리, 틀니 조정까지 차근차근 도와드렸는데요. 석 달쯤 지난 뒤 다시 내원하셨을 땐 정말 다른 분이 되어 계셨어요. 요즘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게 제일 재밌어요. 말이 또렷하게 나오니까 나도 나 같아요.
웃으시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그 밝은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루에 한 번만 양치하시는 습관입니다. 아침에만 닦으면 되지 밤엔 피곤해서 그냥 자유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침 분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양치를 하지 않으면 입안이 세균 천국이 됩니다. 실제로 홍정한 어르신 75세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전 평생 하루 한 번만 양치해 왔는데 왜 갑자기 이가 시린 걸까요? 검사해보니 충치가 여러 개, 잇몸 염증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는 들고 침은 줄어드는데 양치 습관은 그대로였던 거죠. 특히 자기 전에 양치하지 않으면 밤새 세균이 입안에서 활발히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이상, 가능하면 3번. 특히 잠자기 전 양치는 꼭 하셔야 해요. 그리고 식사 후엔 30분 정도 지난 뒤에 양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물의 산성분이 치아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바로 양치하면 오히려 손상이 될 수 있거든요. 문옥래 할머니는 85이신데 하루 3번 양치를 수십 년째 지켜오신 덕분에 지금도 사과를 잘 드시고 또래보다 건강하다는 평가도 받으세요. 생활 습관 하나가 건강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 장노식 어르신은 조금 늦게 오신 편이었어요. 79 되시던 해에 오셨는데 이미 치아가 한쪽밖에 안 남으셨더라고요. 이 나이에 뭘 더 하겠어요? 틀니 하나 끼고 살죠 뭐. 그러셨지만 몇 달 지나 틀니에 적응이 잘 안 되셨고 음식을 못 씹으니까 체중도 빠지고 활력도 떨어졌어요. 선생님,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좀 더 아껴 쓸 걸. 치아가 이렇게 중요한 줄 이제야 알았어요. 그 말씀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후회 정말 많은 분들이 하세요.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조금은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 정기적으로 검진 받는 거, 너무 세게 양치 안 하는 거, 하루에 2-3번 양치하고 치아 사이도 잘 관리하고 입 마르면 물 자주 마시고 틀니도 정성껏 관리하고요. 이게 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결국엔 이 작은 것들이 모여 100세 인생을 건강하게 만드는 기둥이 되는 겁니다. 매일 하는 습관이니까요. 그 차이가 50년, 60년 쌓이면 결국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치아 사이를 따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치실은 젊은 사람들이나 쓰는 거죠. 손이 떨려서 하기 힘들어요. 이런 말씀들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충치와 잇몸병은 대부분 치아 사이 바로 그 틈에서 시작됩니다. 일반 칫솔로는 이 부분까지 닿기 어렵거든요. 고성민 어르신은 75에 처음 오셨는데 치아 사이 충치가 무려 5개나 있었습니다. 치실 쓰는 게 어려우셨대요. 그래서 제가 손잡이 달린 치실 도구 이른바 치실 홀더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이후로는 하루 한 번 자기 전에 치실로 꼭 닦으신다고 해요. 그 뒤로는 충치 하나도 생기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시간 여유가 없으시면 어금니 부분만이라도 꼭 관리해 주세요. 음식물이 가장 잘 끼고 일반 칫솔로는 잘 안 닿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만 잘 닦아줘도 구강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오상희 할머니는 94이신데 아직도 자연 치아가 18개나 있으세요. 하루 3번 꼬박꼬박 부드럽게 닦고 매일 치실도 쓰고 6개월에 한 번씩 꼭 검진 받으시고요. 치아가 건강하니 식사도 잘하시고 발음도 또렷하시고 손주들이랑 영상 통화할 때도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입이 튼튼하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울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더 잘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젊을 땐 자식 걱정하느라 일하느라 바빠서 나 자신을 잘 돌보지 못했던 거, 그거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내 몸 하나, 내 건강 하나 챙기며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오히려 그래야 자식들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남은 인생도 풍요롭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번째는 정기검진을 미루는 습관입니다. 이도 안 아픈데 뭐하러 치과를 가요? 이 나이에 무슨 치아가 남아있겠어요?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구강질환은요, 통증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정기수 씨는 68 되던 해에 앞니가 흔들려서 오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잇몸뼈가 많이 녹아있던 상태였어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셨더라면 간단한 잇몸 치료로 끝났을 텐데 결국 발치까지 하게 되신 거죠. 반면 박은철 어르신은 93이신데 60부터 6달에 한 번씩 꾸준히 검진을 받으셨어요. 덕분에 지금도 자연 치아가 20개 넘게 남아있고 식사하실 때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아프지 않을 때 치과를 찾아야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5번째는 입 마름을 그냥 넘기시는 겁니다. 나이 들면 입 마르는 거야 당연하지, 물을 마셔도 마르는데. 어쩌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입이 마르면 침이 줄어들면서 충치 위험이 커지고 입냄새도 심해지고 말도 어눌해지기 쉬워집니다. 장경희 할머니는 65세 고혈압약을 복용하시면서 입이 많이 마르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엔 별거 아니겠거니 하셨는데 6달 만에 충치가 8개나 생기고 입냄새로 주변 분들이 불편해 하신다는 말씀도 들으셨다고 해요. 이럴 때는 물을 자주 마시고 무설탕 껌을 씹는 것도 좋고 알코올 없는 구강세정제나 가습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구강 스프레이도 요즘은 어르신들께 잘 맞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아요. 이명순 할머니 66 되던 해였어요. 평소에 아주 꼼꼼한 성격이셔서 식사 후마다 양치도 잘하시고 정기적으로 치과도 다니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입이 바싹 마르고 말을 오래 하면 혀가 입 천장에 붙는 느낌이 든다며 오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셨답니다. 물을 마셔도 마시고 난 직후만 잠깐 촉촉해지고 금세 또 바삭바삭해지는 입.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말수가 줄고 전화 통화할 때도 입이 마르니까 자꾸 기침이 나오고 말 끝이 흐릿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충치가 한꺼번에 여러 개 생기고 이 사이에 뭐가 자주 끼고 심지어 가족들에게서 엄마 입에서 예전보다 냄새가 좀 나라는 말을 듣고는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제야 이건 그냥 넘길 게 아니구나 하고 다시 병원에 오신 거죠. 제가 진찰을 해보니 입안이 전체적으로 매우 건조했고 혀 표면에도 갈라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고혈압약 중 일부가 침 분비를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 있었던 거죠. 제가 드린 조언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작고 가벼운 물병을 하루 종일 곁에 두고 조금씩 자주 마시기, 설탕 없는 자일리톨 껌 하루 3번 정도 씹기, 알코올 없는 무자극성 구강세정제 사용하기, 그리고 자기 전에 가습기 틀어놓고 자는 거였습니다. 또 요즘은 구강 건조를 막아주는 인공타액 스프레이나 젤도 잘 나와 있어서 그 중에서 본인 입에 잘 맞는 걸 찾도록 도와드렸죠. 그리고 3달 뒤 다시 오신 할머니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젠 아침에 일어나도 입이 덜 마르고요. 말을 하다가도 기침이 안 나요. 무엇보다 손녀가 다시 뽀뽀해 주더라고요. 그 말씀 들으니 참 별거 아닌 조언이었는데도 그분 삶에는 얼마나 큰 차이를 줬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틀니 관리를 대충 하시는 경우입니다. 틀니는 그냥 물에 담그면 되잖아요. 이제 충치도 없는데 뭘 따로 관리하나요? 이런 말 많이 들립니다. 틀니는 플라스틱이라 충치는 없지만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잇몸에 직접 닿기 때문에 잘못 관리하면 입안이 염증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윤길자 할머니는 79이신데 식사 후마다 틀니를 흐르는 물에 헹구고 매일 전용 세정제에 담그고 잇몸까지 함께 닦는 걸 실천하고 계세요. 그 결과 입냄새 거의 없고 발음도 또렷하시고 음식 씹는 것도 전혀 문제 없으시답니다. 틀니 덕분에 사람들 앞에서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셨을 땐 정말 뭉클했어요. 틀니는 하루 한 번 전용 세정제로 닦아주시고 밤엔 꼭 빼서 세정액에 담가주세요. 잇몸, 혀, 볼 안쪽도 부드러운 칫솔로 닦아주시고요. 틀니 상태는 6달에 한 번씩 치과에서 점검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치아를 관리하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직접 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틀니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물에 담그는 정도로 끝내지 말고 제대로 세척하고 잇몸도 함께 관리하면 입냄새도 줄고 말소리도 또렷해집니다. 윤길자 할머니처럼 사람들 앞에서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6가지 이야기 너무 길지 않으셨나요? 혹시라도 이거 나 얘기인데 싶은 부분 있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고쳐보시면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노후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한다고 하니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구강 건강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딱 좋은 시점이에요. 하루하루 조금씩 바꾸면 됩니다. 양치 습관부터 바꾸시고 치아 사이도 닦고 입 마르면 물 자주 마시고 틀니는 정성껏 관리하고 6개월에 한 번은 치과 한번 들러보시고요. 그렇게 하나씩 해나가시면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은 내일 챙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챙겨야 내일이 있는 겁니다. 입속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양치 하나, 오늘 치실 한 번, 오늘 물 한 잔, 이 모든 게 내일의 활기찬 삶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입니다.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건강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가족 챙기느라 평생 애쓰셨잖아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건강 투자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기검진 받는 거, 양치 습관 바꾸는 거, 치아 사이 관리하고, 입이 마르면 물 자주 마시고 틀니도 소중하게 관리하고요. 하나하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모이면 우리 100세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그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탄탄히 다져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잘못된 구강관리 습관 어떠셨나요? 혹시라도 들으시면서 나도 모르게 저렇게 하고 있었네 싶은 부분 있으셨을 겁니다. 그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아오셨고 누가 따로 알려준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도 이젠 바꿔야겠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절대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오늘부터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요,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또는 나도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하는 좋은 팁이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세요. 그 댓글이 또 다른 어르신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그리고 더 웃음 많고 활기찬 노후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입속 건강이 튼튼해야 인생이 웃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기운 나시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